방식을 대규모 수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개인과 상대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개를 왕창 주문받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두가 갈라트립니다. 보십시오. 그때 한 조각인데, 20대 초반에 한 조각인데요. 성요한상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사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상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다리가 숏다리예요. 그죠?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조각했을까요? 저 위에 전시되는 겁니다. 이 위에, 저 위에, 한 30m 위에 전시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조각했을까요? 예? 원근법 때문에 그런 거죠. 밑에서 올리다 보기 때문에 상체가 길어야만 밑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죠? 사람 몸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통 등신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체가 짧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원근법이 이제 정확하게 조각해서 표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런 작품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또 막 깨는 거예요. 또 깨는 거예요. 이 작품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요. 어떻게 부르냐면, 야, 안 되겠다. 너 고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농장을 하나 줄 테니까 그 농장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먹고 살고 너는 작품만 해라는 거예요. 네? 그때 나온 작품들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이게 선지자 하박국에 대한 조각인데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선지자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조각하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기괴한 얼굴. 도저히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그런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실 이런 작품을 한다는 것은요, 시대를 500년 앞선 겁니다. 그죠? 500년 앞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코지모 데 메디치가 그를 후원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년 후에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난 농장도 싫다는 거예요. 왜? 귀찮다는 거예요. 농장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주수해가지고 파는 것도 귀찮고, 바람 불어서 지붕 나라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거 다시 보수하는데 내 짜증난다는 거예요. 난 뭐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자기 아들을 불러줍니다. 자기 아들을 불렀어요. 자기 아들, 거의 죽을 때 다 됐거든요.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피에로야. 피에로, 이름이 아들이 피에로였어요. 내가 죽더라도 이 도나텔로 끝까지 네가 책임져줘라. 끝까지 책임져줘라. 현금으로 줘라. 현금으로. 그래서 현금 받았어요. 그때 만들어진 마지막 시기의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한번 얼굴 보십시오. 여러분 15세기에 이런 조각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초현실주의, 아니 현대미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대를 500년 앞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바로 메디치 가문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고 한 번 후원하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아들에게 그 후원을 상속시킬 만한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코지모 데 메디치가 1464년에 임종합니다. 1464년에 임종했어요. 그때 이 도나텔로가 다른 지방에 가 있다가 자기 주군이었던 코지모 데 메디치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말을 타고 내려와서 이 무덤 앞에서, 이게 코지모 데 메디치 무덤입니다. 그 앞에서 펑펑 웁니다. 평생 자기의 가치를 알아주고 자신을 끝까지 신뢰해줬던 자기 주군 코지모 데 메디치 무덤 앞에서 펑펑 울고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오일하면서 부탁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의 주군 곁에 묻어달라는 것이에요. 나의 아버지와 같은 인물 옆에다가 묻어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렌체 가보시면은요, 이 무덤 옆에 바로 도나텔로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족 성당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 성당 안에 예술가의 무덤이 옆에 안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자들이 많은데요. 제가 죽거든 제 옆에 묻히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메디치 가문이 어떻게 피렌체에서 르네상스를 탄생시켰을까요? 제가 가진 견해는 이겁니다. 쪼들린 사람들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무명인 젊은이들을,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지원해 주면서 르네상스가 피렌체에서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쪼들린 사람들을 후원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미켈로쪼입니다. 미켈로쪼. 그래서 이름이 딱 적절해요. 미켈로쪼. 생긴 좀 쪼들리게 생겼죠. 네.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건축가입니다. 건축 시장에 건축대학 이제 도제 훈련을 마치고 20대 초반에 이제 건축가로 딱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 당시 피렌체에서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건축가 조합에다가. 그런데 작품 주문이 나오질 않아요. 왜? 무시무시한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이 사람의 브루넬레스키입니다. 브루넬레스키가 벽돌 400만 장을 쌓아서 만든 두오모, 산타마리아 델 피에레 성당의 저 도움을 보십시오. 엄청나죠, 그죠? 피렌체 상공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 건축주들이 누구한테 작품을 맡길까요? 모두 이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산토 스피리투 성당, 비티 궁전, 그 다음에 메디치 가문의 그 주성당, 전부 다 뭐예요? 다 브루넬레스키에게 맡기는 거예요. 워낙 거장이니까. 그러니까 미켈로쪼는요, 이 쪼들린 미켈로쪼는 작품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작품이. 뭘, 주문이 들어와 이제 입에 풀칠이라도 하죠. 그때 코지모 데 메디치가 미켈로쪼를 부릅니다. 미켈로쪼. 너 요새 힘들지? 내가 너에게 작품을 맡기겠다. 그래서 만든 작품이요. 건축물이 바로 메디치 저택입니다. 메디치 저택. 이 메디치 가문이 자기 저택을 만들었는데요. 브루넬레스키도 설계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정중히 사양합니다. 브루넬레스키, 당신은 이미 명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양하겠네. 나는 20대 약관에 저 젊은이 쪼들린 미켈로쪼에게 기회를 주고 싶네. 그래서 건물을 지은 게 바로 이 르네상스 4대 건물 중에 하나인 메디치 저택입니다. 기가 막힌 저택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이 정도는 지어야 돼요. 네? 보세요. 3층 구조로 되어 있죠. 1층은 루스티케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거친 성삭기라고 합니다. 예, 성처럼 보이는 거죠. 견고하게 보이는 거죠. 그다음 위에는 벽돌로 처리하고요. 벽돌처럼 보이고요. 위에는 그 3층에는 평평하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지붕을 두르죠. 지붕. 로마 양식인데요. 고대 로마 양식입니다. 코니스라고 그러죠. 코니스. 코니스를 둘러가지고 처마 돌림을 딱 해서 건물이 아주 산뜻한 여왕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